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던 시절, 저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따면 당연히 사무실을 차려야 하고 개업을 해야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 말입니다. 주변에서도 늘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자격증 따놓고 왜 남 밑에서 일하려고 하냐? 소속으로는 한계가 있다. 결국 개업해야 성공한다. 처음에는 그 말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. 저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고 언젠가는 당연히 제 사무실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자격증을 따고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자격증은 손에 쥐었지만 막상 사무실을 차리려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. 권리금, 임대료, 인테리어 비용, 광고비, 관리비, 여기에 직원까지 쓰게 되면 인건비까지. 무엇보다 가장 두려웠던 건 계약이 나오지 않는 달이 반복될 때 그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주변을 둘러보면 개업했다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.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. 지금의 내가 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? 답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개업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. 이 선택을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. 자격증 따고 직원으로 들어간다고? 그럼 월급쟁이지.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니냐?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크게 한 방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확실하게 살아남는 방법이다.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. 어디로 들어가느냐였습니다. 예전처럼 무작정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이력서를 내미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곳이 부동산 중개자 구인구직 플랫폼이었습니다. 처음엔 큰 기대 없이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막상 살펴보니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. 지역별 소속 공인중개사 채용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고 근무 형태, 수익 배분 구조, 주력 매물 종류까지 비교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좋았던 점은 신입 가능이라는 말이 그냥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과 시스템이 있는 사무소를 골라낼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. 그렇게 몇 군데를 비교한 끝에 한 중개사무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조건이 아주 화려한 곳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여기는 사람을 오래 함께 가는 파트너로 보려는 곳이구나.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소속 공인중개사로 정식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 3개월은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돈 이야기를 꺼낼 단계가 아니었습니다.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긴장됐고 매물 설명을 하다가 말이 꼬여 머릿속이 하얘진 적도 많았습니다.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몸보다도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.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? 괜히 자격증만 따놓고 엉뚱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시기에 소속이라는 선택의 진짜 가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. 계약 과정을 선배 중개사 옆에서 직접 보며 배울 수 있었고 서류 하나를 작성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개업이었다면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졌을 상황들이 소속에서는 배움으로 끝났습니다.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 첫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.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계약 하나로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아, 이 일은 운이나 말솜씨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. 매물을 어떻게 확보하고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 미뤄야 하는지.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중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. 첫 계약 이후 저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고객을 단발성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관계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.
계약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먼저 연락했고 작은 질문에도 성실하게 응대했습니다.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. 재계약이 생기고 지인 소개가 이어지고 다음에도 꼭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말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. 수입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 1년은 월 몇백 수준이었지만 2년 차부터는 거래 단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. 특히 다가구, 상가, 법인 거래 쪽으로 경험이 쌓이면서 한 건의 계약이 연봉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. 한 달에 두세 건만 제대로 성사돼도 이전 직장 연봉을 가볍게 넘어서는 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어느 순간 연 단위로 수익을 정리해보니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숫자가 나왔습니다. 연봉 2억에 가까운 수익 구조.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. 개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.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. 그 정도면 왜 개업 안 하세요? 하지만 저는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.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담 없이 오로지 영업과 계약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불황기에도 멘탈이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임대료 걱정 없이 광고비 압박 없이 오로지 고객과 신뢰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었던 점은 생각보다 훨씬 큰 장점이었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자격증은 땄지만 개업이 두려운 분, 자본 부담이 걱정되는 분, 실패 사례를 너무 많이 본 분. 그렇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결코 차선책이 아닙니다.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처음이라면 부동산 중개잡처럼 구조가 정리된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저 역시 그 선택 덕분에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월급쟁이라는 생각, 이제는 버리셔도 됩니다. 구조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버티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개업 없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의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.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이런 현실적인 취업 이야기, 돈 되는 직업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